예, 연말정산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자, 기부금이 조금 복잡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촬영에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처음 보면은 상당히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부금 명세서를 실제 작성을 해보고, 이걸 이제 왜냐하면 국세청이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같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출발하시죠. 예, 우리가 기부금 하기 전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그 결과물, 즉 신고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종 연말정산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위치하는지 그걸 먼저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연말정산 틀을 보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죠. 근로소득 공제는 기계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즉 매출 비용이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자, 마진이 계산됐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빼준다 그랬죠. 비용을. 이걸 갖다가 소득 공제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를 빼준다 그랬죠. 그 세액 공제 중에서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까 제 1페이지에서 봤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이제 63번에 2페이지 보시면요. 63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이 단계에서 기부금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액공제까지 다 빼주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매월 원천 징수한 그 금액을 빼주면은, 기납부세액을 빼주면은 이제 비로소 연말정산 결과물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납부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환급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부금은 2단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요. 일단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개인 자영업자, 다른 소득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는 자영업만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부금 낸 걸 갖다가 매출에서 비용을 뺄 때 그 비용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받는가 하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은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 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아까 안 되지만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뭐 근로소득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고 뭐 연금소득이 있다. 2개 소득이 있다. 이런 사람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은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면요. 기부한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15%, 기부한 금액 곱하기 15%, 이 금액을 세액공제하고요.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기부했다. 그러면 이제 30%를 곱해서 그 금액을 세금을 세액공제를 이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이제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이게 15%에서 20%, 30에서 35%로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죠? 납세자한테, 근로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바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 이후에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1년도 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22년도 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누가 기부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인데요. 본인은 당연히 되고요. 본인이 기부했다. 당연히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 되고,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배우자가 기부했다. 그럼 그 금액도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특이한 거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요건은 따지지만은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나이는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이는 해당 사항 없고요. 소득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큰 이제 부양가족들이죠. 부양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 이제 기부금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 정당에다가 기부한다 이런 거는요 본인만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특정 정당에다가 이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총 크게 나눠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기부금은 다시 2가지로 또 나뉩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 기부한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뭐 절일, 사찰 또는 뭐 기독교, 뭐 교회 다 이런 게 종교단체죠. 이런 식으로 3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법정 지정 기부금을 갖다가 명칭을 갖다가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말로 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러나 이제 설명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정 지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요 용어를 이번에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법의 용어 이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핵심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법정 지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을 보겠습니다. 정당에다가 기부했다 이런 거죠. 요 기부금은요 독특하게도 10만 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10만 원까지 내가 어느 특정 정당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한 금액을 세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99,909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0만 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세공제 금액이고요. 10만 원이 넘어선다. 그럼 넘어서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15%를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세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기부금인데요. 법정기부금은 한도는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이 금액 한도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법정기부금도 3천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2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한 거. 요거는요, 기부금 한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아까 법정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뺍니다.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한도. 이게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요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했다 그러면은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세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거는 다시 내년으로 2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에 내가 기부를 했다. 그러면 이 기부금 한도는 조금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A와 B 2개를 더한 금액을 한도로 보는데요. A는 종합소득금액 마이너스 법정기부금 곱하기 10%, B는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마이너스 법정기부금 곱하기 20%. 또는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합한 금액을 지정기부금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기부금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한도를 통과한 그죠? 한도 내의 금액들을 말합니다. 그럼 법정 플러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이렇게 이걸 다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 한도를 통과한 금액들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는 15%를 곱하면 되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곱한 금액을 이제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15%가 20%, 30%가 35%로 이제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약 드리겠습니다.
비용 처리하고 세공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자, 기부금을 갖다가 내가 했다,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아까 전액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 그랬죠. 세공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비용 처리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사업소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비용 처리지만은 다른 이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사업소득도 있고 종합소득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비용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공제를 받을 것인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한다. 즉 사업소득에다가 100% 전부 다 비용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액 세공제를 받겠다. 즉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여기에서 100% 세공제를 받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일부는 사업소득 비용으로 넣고 일부는 근로소득 세공제를 받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 2, 3, 3개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부금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기부금 2월 공제라는 겁니다. 2월이라는 건요. 한도 초과를 했거나 공제를 못 받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음 연도로 또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럼 2월 공제가 왜 생기느냐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아까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도. 그 한도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기부를 한 경우에는 그죠? 그 한도를 넘어간 금액은 이제 다음 해로 2월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 한도액은 지켰으나 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으로 이제 기부를 했는데 세금이 적게 나와가지고 기부금 세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세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기부금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이 2월 공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 법정 지정으로 한번 나누어서 2월 공제를 한번 보면요.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요. 이건 2월이 안 됩니다.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도 초과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이 적게 나와 가지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갖다가 공제를 못 받았다. 그렇더라도 그 당해 연도에 끝나버립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당연히 2월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10년.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2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해가지고, 아니, 공제 못 받은 그 금액을 내년에 이제 공제를 한 번 더 받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요. 우리가 2월 공제가 되는 거하고 2월 공제가 안 되는 거하고 2월 공제가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 공제, 보험료 세 공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따라서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하고 다 공제 못 받은 거는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2월이 됩니다. 2월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공제를 받아야 되고요. 먼저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제 못 받은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2월 시키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들, 이런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보니까 세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를 보니까 자, 자녀 30, 의료 50, 교육 30, 정치자금 9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50만 원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니까 또 150만 원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2월이 안 되는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미 100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네 가지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연금계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제 2월을 그죠? 그 다음 해로 이제 넘기면 되는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이렇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어쨌든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제 2월 공제를 받을 때에는 맨 나중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도 말이죠. 이제 2월 공제 넘어오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공제를 받을 것인가 이 말인데요. 자, 넘어온 거 2월 된 거하고 단기분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 이때는 2월 우선 공제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거를 먼저 이제 아까 그 연말정산할 때 세금 있죠. 나온 세금 거기에서 이제 차감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넘어온 게 말이죠. 작년에 거 그리고 재작년 게 동시에 올해 넘어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오래된 것 우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것부터 먼저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끼리도 서로 순서가 있습니다. 공제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이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지정이 그 다음 공제를 받습니다. 지정도 종교 아닌 단체부터 먼저 하고 종교단체는 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자 1순위가 2월 넘어온 법정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단기분 그죠? 법정 기부금을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 지정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정도 2월을 먼저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단기분 종교단체 아닌 곳에 기부한 단기분을 공제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2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기 것도 공제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제를 쭉 해보니까 여기에서 스톱 끝나버렸다. 여기에서 공제를 하니까 이제 세금이 제로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단기분 이게 이제 내년으로 또 2월이 된다는 거죠. 예, 기부금 이제 기부금 세공제를 한번 봤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걸 갖다가 몇 가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부금 명세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게 자꾸 보면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 서식을 작성하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